문제 1번입니다. 2012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논술 2차 오전 2번이었고 전 손에 꼽히게 문제가 정말 완성도도 높고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고, 그래서 저 한번 Y? 뉴스 Y? 뭐 이런 방송에서 논술 관련돼서 한번 설명해달라고 방송 찍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문제 좋은 문제 골라서 해설 강의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길래 그때 골랐던 문제도 이 문제였어요. 오죽 좋으면 그 수많은 논술 문제 중에서 방송할 때 이 문제 딱 골라서 갔겠니. 이 문제는 정말 완성도가 높은 문제고 수리논술의 모든 것들을 한 문제에서 잘 망라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마음껏 잘 못 풀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막 이 문제 칭찬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여러분 기분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일단 문제 1번 제시문은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패구간 a랑 b에서 연속이고 fx가 0보다 같거나 크면 넓이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한다 라고 돼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정적분기호로 설명할 수 있다니까 이 내용은 뭐야? 그냥 우리가 배운 기본 개념들에 대한 얘기들이다. 엄밀히 증명하진 않았고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우스 x의 정적분은 다음같이 정의한다 라고 하면서 가우스 x의 정의를 따로 했습니다. 그쵸? 가우스 x는 왜 정적분은 따로 정의할까? 왜 그럴까? 가우스 x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연속인 녀석은 정의하기 힘드니까 갑자기 빵꾸 뻥 뚫리면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걔를 뭐라고 정의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걔네들을 구분해서 이쪽 따로 구하고 이쪽 따로 구해서 넓이를 구하는 걸로 하도록 하자. 뭐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거 말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얘들 봐봐, 이런 거 있어. 나중에 적분 공부하면 재밌는 적분 중에 이런 적분도 있어요. 불연속인 함수 적분 중에 유리수일 땐 1이고 무리수일 땐 0인 함수를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유리수일 땐 1이고 무리수일 땐 0인 함수. 그럼 함수값이 어떻게 찍히겠어? 1, 0, 1, 0, 1, 0 막 이렇게 찍히겠죠? 그래서 1도 여기가 쭉 찍히고 0도 여기가 쭉 찍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쭉 찍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져요. 근데 사실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그놈의 넓이를 구하자니 사각형이 잘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1, 0이 다 개별적으로 막 지멋대로 노니까. 그럼 그놈의 적분 값은 1이냐 0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적분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연속적으로 불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를 얘기하는 거겠죠. 알겠죠? 근데 얘는 뭐야? 그냥 불연속점인 게 그냥 불연속하기 불연속점이잖아요. 툭, 툭 이렇게 올라가니까 따로따로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게 가우스 얘기였고요. 혹시 연속만 정의가 되는데 왜 불연속까지 정의합니까? 라는 논란이 생길까봐 제시문 나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자, 다는 뭐예요? 다. 감소 수열이 쭉 되면 거기까지 넓이를 구하면 된다. 알겠죠? 점점 최대한 1로 가가지고 거기까지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크게 문제 없다라는 얘기고요. bn이 어떻게 된다면 얘들아? 점점 사라지는 감소하는 수열이라면 0으로 향해 가는 감소하는 수열이라면 그걸 어떻게 하면 더하고 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급수도 수렴한대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렴한대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까지 왜 그런지 다 따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 1- 뭐 마에 보니까 이상한 그래프도 나와 있네요. x분의 1의 가우스에다가 2배 때려준 그래프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 무슨 뜻이야? 알아듣겠어요? 뭐 이제 하나하나 그려봐도 되겠고 범위를 따져봐도 되겠고 나중에 다른 요 밑에 있는 1-4번에서 묻는 그래프를 한꺼번에 같이 그려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할 거냐? 문제 1-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에서는 증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홀수에서 짝수를 곱한 부분 분수가 만들어져 있고 이걸 다 더하면 n 더하기 k분의 1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 유도해서 문제를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1부터 n까지 가는데 2k-1이 이렇게 있죠. 여기 2k분의 1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면 항상 뭐밖에 안 배웠냐면 부분분수로 바꾼다라는 것밖에 안 배웠거든. 그래서 부분분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1 곱하기 2에서 빼는 거니까 1, 2분의 1이 되고 2, 3분의 1이 되고 3, 4분의 1이 되고 1, 2분의 1이 아니라 3, 4분의 1이 되고 다시 5, 6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겠어? 여기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1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주고 하나 쌍을 묶고 다시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주고 또 쌍을 묶고 다시 5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주고 쌍을 묶습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쭉 쌍을 묶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오 이렇게 쌍을 묶어놓고 나니까 뭐 풀려? n 더하기 k분의 1이 되디? 전혀 유도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n 더하기 k분의 1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답이 증명이 잘 안 됩니다. 알겠죠? 증명이 안 돼서 유도가 안 돼. 유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증명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유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 내가 증명하는 과정을 잘 몰라도 무조건 증명할 수 있는 초강력 울트라 파워 방법. 수리논술의 3요소 중에 하나는 뭐? 맥락 파악하기. 나머지 하나는 증명하기. 나머지 하나가 주지학습이었잖아. 주지학습이 안 통하면 증명법 중에 뭐 있어? 배운 거 증명법. 수학적 귀납법이 있죠.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버리시면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1-1번의 증명은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첫 줄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써 있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써 있으니까 뭐로 증명한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써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면 된다 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수학적 귀납법. 자, 수학적 귀납법은 당연히 처음에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뭐로 시작해요? n이 1일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n에다 1은 집어넣습니다. n에다 1은 집어넣어서 1부터 1까지 때려주는 겁니다. 그럼 1분의 2, 둘이 곱한 녀석분의 1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냐? k에다도 1 넣고 n에다 1 넣으면 1 더하기 1분의 1 하고 둘이 똑같으니까 얘는 뭐예요? 2분의 1이나 2분의 1이나 똑같다. 이건 뭐 그 누가 봐도 확실한 값이니까 자명하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n이 1일 때는 그냥 끝났습니다. 알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뭘 해주면 돼 이제부터는? n번째까지가 되면 n 플러스 1번째까지도 된다라는 걸 밝혀주는 건데 일단 두 번째, n이 m일 때가 성립하면 그걸 바탕으로 m이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원래 수리논술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게 증명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게 두 번째 요소로 매우 중요하잖아, 그지?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런 능력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서 논술 문제의 논술 실력을 판가름하기 딱 좋다 싶어서 문제를 좋아하는 거고요. 확인을 딱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k가 1부터 m까지 뭘 했다고? 2k-1하고 2k를 곱해가지고 그들을 쫙 다 합쳤더니 걔가 뭐랑 똑같대? k가 1일 때부터 m일 때까지 m 더하기 k 더하기 분의 1하고 둘이 어떻대? 서로 같다고 가정을 합시다. 알겠죠?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뭘 구할 거라고? n 플러스 1일 때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n 플러스 1일 때도 확인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k가 1부터 m까지 가는 동안 n 플러스 1까지가 됐다. 2k-1에서부터 어디까지? 2k를 곱한 분의 1을 m까지가 아니고 n 플러스 1까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m까지만 더한 다음에 뒤에다 뭐 붙였다는 거야? n 플러스 1인 걸 붙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n 플러스 1인 걸 붙여줄게요. 그래서 2n 플러스 1이 만들어졌고 여긴 2n 플러스 2가 만들어졌습니다. 2n 플러스 2분의 1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까 하고 있는데 자, 얘가 뭐로 바뀐다 그랬어? 가정에 의해서. 방금 전에 얘가 가정에서 뭐로 바뀐다 그랬어? 얘로 바뀐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를 가정으로 바꿔주세요. 가정으로 바꿔주고 나니까 뭐가 됐다? k가 1부터 m까지 m 더하기 k분의 1이라는 값이 하나가 나왔다. 자, 그리고 우리 이 녀석을 구할 건데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2m 더하기 1분의 빼기 2m 더하기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녀석을 보란 얘기죠. 이해가시죠? 이걸 만들어주면 됩니다. 얘들아,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것도 이렇게 쓰니까 잘 안 보이니까 한번 쭉 나열해서 보자.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야? m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거고 m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디까지 키워주겠다는 거야? 맨 마지막에 m을 넣어서 m 더하기 n분의 1까지 가겠다는 얘기야. m 더하기 n분의 1까지 가서 잘 가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얘들 둘이 더해줘서 2m 더하기 1분의 1이 됐고 맨 마지막에 얘만 왜 마이너스야? 2m 더하기 2분의 1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태지. 이렇게 맞죠? 쭉 나열해 보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뭡니까? 목표로 하는 건 뭐야? 이게 뭐가 됐으면 좋겠어? 어떤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어? 여기가 m이 아니라 뭐로 바뀐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 m 플러스 1이 된 자리가 됐으면 좋겠지 라고 생각해서 많은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여기만 m 플러스 1로 바꾸는데 얘들아 그게 아니야. 어디도 m 플러스 1로 바꿔야 돼. 여기도 m 플러스 1로 같이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이걸 같이 바꿔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추하는 상황은 뭐냐면 얘가 k가 1부터 m 플러스 1까지가 되고 여기도 m 플러스 1이 되고 더하기 k분의 1이 되기를 원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k분의 1이 되기를 원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을 넣으면 뭐가 돼? m 더하기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2m 더하기 2분의 1까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m 더하기 2분의 1부터 2m 더하기 2분의 1까지가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자, 그러니까 m 더하기 2부터인데 이 젠장을 얘는 m 더하기 1부터인데요? m 더하기 1부터인데 얘는 어디 가요? 얘는 갈 데가 없는데요? m 더하기 2부터는 여기서 쭉 가다가 되는데 봐봐. 여기서 뭐가 되는 줄 알겠어? 보여 혹시? 여기 앞에 뭐가 있다고? m 더하기 1분의 1이 있고 여기 뒤에는 뭐가 있다고?
마이너스 2m 더하기 2분의 1이 있으니 둘이 먼저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 플러스 2m 더하기 2분의 1이 되면서 얘가 샬롯이 지워져 버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수학적 기납법으로 풀 때 여기만 바꿀 생각을 자꾸 하니까 여기도 바뀐다는 것을 놓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것 중에는 약간 난이도가 더 있는 그런 증명이었던 거지.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힘들었던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증명이 하나가 존재한다. 이게 몇 번입니까? 문제 1-1번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능력, 증명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이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능력은 당연히 무한히 많이 연습을 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너무 문제가 중요하고 좋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극한값을 구하래요. 극한값을 구하라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k가 1부터 n까지를 가는 건데, 이 k-1과 뭐의 곱을 곱하래요? 이 k의 곱을 곱해서 분의 1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번이에요. 얘들아, 방금 전에 증명법을 묻는 문제였다면 이건 뭘 묻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무엇을 묻는 문제인 것 같니? 방금 전에 증명에서 분명히 이걸 했잖아. 얘가 뭐로 바뀌는지를 실컷 증명을 했잖아. 왜 했겠어? 이 문제 풀 때 써먹으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바꾸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1부터 n까지 가는데 얘가 n 더하기 k분의 1이다 라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셔야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요. 알겠죠? 이게 바로 뭐다? 맥락 파악하기 능력이다. 수리논술의 첫 번째 요소인 맥락 파악하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죠. 맞죠? 자, 그런데 얘를 정적분으로 만들어 주려면 얘가 k가 한 개씩 커지는 동안 1씩 커지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겠어? n분의 1씩 좀 커지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해준다고? n분의 1 하나 곱해주시고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더하기 1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n분의 k가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원하는 식이 그대로 만들어지게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1 더하기 n분의 k 분의 1이 n분의 1이 되면 여기 n분의 n 플러스 k분의 1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해 갑니까? 요 n분의 k를 뭐로 놓자고? n분의 k를 x로 놓자고요. 알겠죠? 아니면 1 더하기 n분의 k를 x로 놔도 무방하죠. 그럼 얘를 인테그랄로 바꿉니다. 인테그랄로 바꾸면 x분의 1이라고 바꿔버릴까? x분의 1이라고 바꾸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n분의 1은 사실상 무시되는 거니까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때린다라고 봐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값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ln 2라고 나오게 된다. 아, 이게 ln 2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재밌지 않아요? 뭐였다고? 이렇게 부분분수로 막 합쳐진 애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분수로 합쳐진 애들을 희한하게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요게 갑자기 적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무리수인 ln 2로 딱 끝나더라.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주제를 여러분이 미리 알고서 문제를 풀었어야만 했다. 그럼 이건 구리 문제죠. 대학교 내용이나 아니면 어려운 내용들을 물어보겠다는 거니까. 근데 몰라도 상황상 맥락 파악하는 능력이랑 증명한 능력을 파악하면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응? 갔다 오세요. 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ln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오케이?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가볼게요. ln인 걸 구해놨는데 갑자기 또 생뚱맞은 1-3번이 나왔어. 이건 뭐지? 막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하면서 1에서 2분의 1 빼고 다시 3분의 1을 더하고 4분의 1을 빼고 5분의 1을 더하고 6분의 1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k가 n이 1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 엄밀히 쓰셔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n승에서 n분의 1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n분의 1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n 플러스 1승이라고 할게요. 그럼 1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고 있고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쭉 가고 있죠. 이렇게. 그치? 근데 얘들아, 이거 수렴해 안 수렴해? 수렴해 안 수렴해? 값을 구하기에 앞서서 이게 수렴해 안 수렴해? 수렴해요. 재심은 다였나? 라였나? 재심은 라에서 얘가 어디로 가면, 얘가 0으로만 가면, 얘가 0으로 가는 감소수열이면 이렇게 마이너스 1로 교대했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수렴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는 어디론가 갈 겁니다. 알파라고 수렴을 할 거예요. 이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 얘가 수렴을 하잖아? 그러면 두 개씩 묶어도 어떻게 되겠어? 두 개씩 묶어도
여전히 수렴을 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걔는 글로 갈 놈이니까 짝수항만 따져도 걔가 글로 갈 거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수렴할 놈이 아니잖아? 그럼 짝수항만 묶는 게 불가능해. 알아? 이 반리 알겠어? 제일 유명한 반리 중에 이런 거 있죠? 1에서 빼기 1 더하기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이런 거. 자, 얘는 1과 0을 왔다 갔다 하니까 수렴해 안 수렴해? 수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를 수렴한다고 가정을 때리잖아? 그럼 이상한 일이 생겨. 이렇게 묶는 거지. 이렇게 묶었더니 뭐야? 0에서 0을 더하고 0에서 0을 더하고 0에서 0을 더한 녀석이 나온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갑자기? 0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묶어 반대로. 여기 1은 내비두고 요렇게 묶고 했더니 어떻게 돼? 또 어떻게 돼? 다시 1로 가기도 하지.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놈은 함부로 묶어도 어떻게 돼? 묶으면 어떻게 돼? 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제시문 라에 의해서 이 값은 뭐가 되니까 이미 수렴하다고 가정이 됐으니 내 마음대로 두 개씩 묶겠다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고. 어차피 글로 갈 놈이니까 걔로 가는 순간을 두 칸씩 가든 한 칸씩 가든 그건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두 칸씩 가가지고 따져보고 났더니 그럼 뭐가 되니? 1 빼기 2분의 1이 바로 뭐야? 그 유명한 방금 우리가 여태까지 풀어왔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3 빼기 4가 뭐가 돼요? 3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했던 이 값이고 이 값이 방금 2번에서 뭐라 그랬어? ln2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교대급수도 똑같이 뭐가 나온다고? ln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맥락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그 와중에 제시문 라도 활용해서 엄밀성까지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실제로 문제에서 다루는 내용은 겁나 어렵지만 여러분들 하란 대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게끔 구조가 잘 짜져 있는 문제라고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갑니다. 자, 그래서 값을 잘 구했어요. 그러더니 위 3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갑자기 리미트 가우스에 막 K분의 N에 막 별의 놈들을 갑자기 나보러 뭐 하래? 다시 구하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을 구해봐야 되니까 이게 뭘 어떻게 구하라는 건가 싶어요. 자, 근데 한번 슬슬 달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4번이에요. 1-4번은 슬슬 한번 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n분의 1이라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니까 딱 이것도 무슨 꼴이야? 적분꼴이네. 1부터 n까지 가면서 n분의 1로 뽑아나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n분의 k, 2n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라고 바꿔야 되겠니? 2n분의 k는 뭐라고 바꿔줘야 될까? 흐름상 n분의 k가 돼야 x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바꿔주시면 좋겠냐? x분의 2라고 바꿔주시는 겁니다. x분의 2의 가우스가 되는 기호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x분의 2의 가우스가 되는 기호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이 녀석이랑 뺄 녀석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2가 밖으로 나가 있고요. 여기에 k분의 n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녀석도 어떻게 바꿔주면 좋겠어요? 당연히 x분의 1로 바꿔주시고요. x분의 1의 가우스에서 뭘 해주신다고? 2배를 빼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분의 2의 가우스랑 x분의 1의 가우스에서 2배를 빼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얻은 식은 뭐야? 이 녀석을 쭉 적분을 하다 보면 x가 어디까지 가? 1을 넣으면 n분의 1에서부터 0에서부터 n까지, 다시 말해 1까지, 0부터 1까지 가는 녀석을 구할 텐데 x분의 2의 가우스에서 뭐라고요? x분의 1의 가우스에 2배를 빼주는 값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왜 나왔겠어? 이걸 풀다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하나도 안 쓴 제시문이 하나 있지? 제시문 몇? 제시문 마가 남아있죠. 그리고 제시문 다도 다 가우스 적분하는 것도 다 왜 그랬던 거야? 지금 쓰려고 나온 거지. 그럼 그동안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이 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수리논술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맥락 파악하기와 증명하기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면 수학을 못해도 걔가 당연히 논술을 잘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무슨 수리논술이야? 그냥 논술이지. 수리논술을 물어보기 위해서 뭘 물어본다고? 수학적인 주제도 같이 물어봐요. 그 주제가 지금 드디어 1-4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1-4번의 케이스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1-4번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이 그림을 잘 이해해서 다시 그려보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감들이 좀 잡힙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2의 x 가우스 그래프가 이미 그려져 있어요. 2의 x분의 1 가우스 그래프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얘를 y라고 잡아주자고요. 근데 얘가 언제마다 바뀐다고 되어 있냐면 1일 때가 돼서 쭉 가서 어디까지 가다가 2분의 1까지 가다가 빵꾸 뽕 뚫리면서 올라가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냐면
3분의 1까지만 가요. 그럼 다시 또 빵꾸 뽕 뚫리면서 올라가면서 4분의 1까지 가요. 빵꾸 뽕 뚫리면서 올라가면서 5분의 1까지 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맞죠? 그래서 띠띠띠띠 올라가고 띠띠띠띠 올라가고 띠띠띠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자, 얘는 왜 두 칸씩 올라가? 얘가 1씩 커지는데 거기 2배가 돼 있으니까 2였다가 4였다가 6이었다가 8이었다가 두 칸씩 팍팍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반면에 얘 말고요. x분의 2의 가우스는 언제마다 올라가게 될까? x분의 2의 가우스는 언제 올라갈까? 여기 보시면 분명히 2분의 1 될 때까지는 얘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2분의 1이 돼야만 비로소 얘가 2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1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갑자기 얘가 2로 올라가니까 4로 빡 하고 올라갔던 거지. 근데 얘는 언제만 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냐면 4까지 안 가고 3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x가 뭐만 되면 3분의 2만 되더라도 뒤집으면 바로 뭐가 돼? 3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쭉 갈 때가 아니라 그 중간에 한 3분의 2쯤 되는 지점, 3분의 2쯤 되는 지점이 되면 3분의 2가 되면서 3이 돼요. 그러면서 얘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3까지로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3까지로 올라가 주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쭉 가야 두 칸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3까지 올라가. 그리고 2분의 1이 되면 그땐 지도 똑같이 4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요만큼을 더 미리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미리 올라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주면 요만큼의 넓이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1에서 쭉 가다가 여기는 언제야? 여기가 3분의 1 될 때까지 잠자코 가야 되는 거였잖아. 그래야지만 6으로 확 올라가는 거였잖아. 근데 중간에 한번 5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 얼마가 되면 바로 올라가니? 얘가 어떻게 해야 5로 올라가니? 5분의 2만 되더라도 바로 뭐야? 5로 올라가 버리지.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5분의 2라는 게 있어. 그래서 5분의 2만 되면 요만큼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요 넓이가 또 만들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뭐가 있느냐? 7분의 2가 있어서 자 3분의 2, 5분의 2, 7분의 2가 있어서 3분의 2, 5분의 2, 7분의 2, 9분의 2 이런 애들이 될 때마다 뭐가 된다고? 박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넓이들의 합이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재시면 마이너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그놈과 x분의 2의 가우스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일단 그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이 극한값이 어떻게 됐느냐? 자, 요 길이가 얼마라고? 요 길이는 무조건 1이에요. 그러니까 요 높이, 요 폭만 구하면 되지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은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빼주는 거고 그 다음 사각형은 5분의 2에서 4분의 1을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사각형은 7분의 2에서 5분의 1을 빼주는 거고 6분의 1을 빼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을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구하라는 문제였다고? 이걸 구하라고 했었던 문제라고 귀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걸 구해봐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구할 수 있겠어? 이거 구할 수 있겠어? 이거 구할 때 뭐 써먹어야 되겠어? 혹시 여러분이 못 풀까봐 친절하게 학교에서 뭐라고 써줬어? 거기 보니까 위 3번의 결과를 이용하여 라고 써놨지. 그럼 거기서 위 3번의 결과를 날리면 어떻게 돼? 그건 위반이지. 위 3번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1에서 2분의 1을 빼고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고 5분의 1에서 6분의 1 빼는 것들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봐봐,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전부 다 2를 앞으로 뽑아주는 겁니다. 2를 앞으로 뽑아주시면 요 길이가 1이 돼요. 이 길이가 4가 됩니다. 2를 뽑았으니까 나중에 2를 일괄적으로 곱하기로 하고 여기도 1이 되고 여기는 8분의 1이 됩니다. 여기가 원래 3분의 1이었구나. 6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가 4분의 1이었구나. 그래서 여기가 8분의 1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쫙 다 뽑으니까 3분의 1에서 4분의 1 빼고 5분의 1에서 6분의 1 빼고 7분의 1에서 8분의 1 뺀 거니까 방금 전하고 똑같은데 요 앞에 뭐가 없다고 지금? 요 2분의 1만 없는 녀석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 얘는 사실은 ln2로 가는 녀석에서 뭐만 뺀 거다? 2분의 1을 뺀 것만 만들어진 거고 그놈의 나중에 2배 해줄 상황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은 이 ln2에서 뭘 뺀 거? 1을 뺀 녀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했다고? 수학적 지식 중에는 이런 거. y는 x제곱에서 x제곱의 가우스를 빼는 거. 와. 예를 들면 y는 x에서 x 가우스를 미리 빼버린 다음에 제곱하는 거. c.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해갑니까? 이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더 쉬운 버전으로는 y의 2x에다 가우스를 씌우는 것과 y는 2x의 가우스를 씌우는 것 중에 얘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가우스를 미리 취하고 제곱하는 것과 제곱하고 취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등에 대한 수학 실력과 함께 나머지는 맥락 파악하는 능력, 수학적 기납법적 능력, 증명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거 얼마나 되게 좋은 수리논술 문제냐 이거죠. 오케이? 예를 들면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x제곱에서 x제곱의 가우스를 빼버리면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될 텐데 x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x제곱의 가우스는 이렇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되게 다 이렇게 짱뚱짱뚱 잘리게 됩니다. 알겠죠? 자, 즉 다시 말하면 가우스를 때리는 순간 이 모든 애들은 여기 내려가게 되고 요 모든 애들은 여기 내려가게 되고 요 모든 애들은 여기 내려가게 돼요.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가서 요 길이가 되고 얘도 내려가서 요 길이가 되고 얘도 내려가서 요 길이가 되고 얘도 내려가서 이 길이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뭘 뺐어? 이 연두색 그래프들을 뺐으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남게 되겠지. 여기도 그대로 내려가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남게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가 나오는 게 x제곱에서 x제곱의 가우스를 뺀 그래프가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얘는 뭐가 나오겠어요? 얘는요. x에서 x 가우스를 뺀 녀석의 제곱을 시켰다. 이건 무슨 말이야? x에서 x제곱의 가우스를 빼면요. 그냥 이렇게 소수점이 올라간 이런 녀석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심지어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음수일 때도 그냥 그대로 톱니처럼 올라간 녀석이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걔를 뭐 했다고? 그리고 나서 걔를 제곱해주면 얘가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올라간 녀석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럼 다시 2x의 가우스는 어떻게 올라가? 2x의 가우스는 얘는 정수니까 어떻게 돼?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겠지. 얘는 어떻게 올라가? 1이 아니라 2, 4, 6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얘는 아직도 4인데 얘가 5인 순간이 있어 없어? 있다 이거야. 얘는 4인데 얘가 5인 순간이 있다고. 얘는 이미 5가 올라간 거지. 좀 있으면 얘가 6 돼. 그럼 나도 6 돼. 얘가 좀 있으면 7, 8 돼. 그럼 얘도 8 돼. 근데 그 전에 얘는 뭘 건너? 7을 건너서 8로 올라간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2x의 가우스랑 가우스 x의 2배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오케이? 자, 요런 수학적 지식까지 같이 결합시켜서 물어보는 거라 복합적으로 야, 너 그래프 잘 알아? 기본적인 그래프? 그 다음에 증명 잘 할 줄 알아? 맥락 잘 잡을 줄 알아? 자, 그거 전부 다 할 줄 알면 추가로 이론 펼쳐나갈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거의 이 문제가 수리논술의 거의 교본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수리논술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 1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